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이 도시건강팀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건강도시 업무를 이제 담당 업무에서 팀을 신설해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진진 사업이나 환경과 연계한 건강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복지와 연계한 건강사업도 확대하고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운영 방향은 9월 중에 일본 등 이제 선진 건강도시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방향성을 정립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조례 정비라든가 민간 단체 구성 운영도 재정비를 해서 우리 구만의 이제 건강도시 특화 사업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공약 실천 보고의 개최권입니다. 내일 모레 7월 14일 목요일 날 하늘의홀에서 공약 이행 주민평가단 25분과 공약사 부소장 17명이 함께하는 실천 보고회가 있습니다. 이 보고회에서 그동안 이제 추진 완료된 40건을 제외하고 46개 공약과제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지금 최근 이행 완료된 공약과제 포함해서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공약 조정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고립 산후조리원 같이 공약 사업의 변경 시행에 따른 타당성을 인정받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선 6기 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공약 이행 평가에 대한 결과 통보가 어젯밤에 좀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이제 SA 등급을 받았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구유지 및 사유지 교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사유지 내에 우리 구유지가 들어가 있고 또 사유지가 그동안 오랫동안 도로로 활용되어 오면서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평창동에 구유지 2건, 사유지 2건이 교환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그 면적 차이는 크지 않지만 토지 가액 차이가 많아서 사실상 교환의 절차를 밟지는 않고 매각을 거치고 또 개인 사유지는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은 감정평가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앞으로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차액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정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징수에 대해 세무일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한 송달 및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 납기 내 징수일 제고를 위하여 구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며 보이서 발송은 7월 8일날 일괄 발송했습니다. 부과 현황은 9189건에 14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41억 2300만 원보다 약 6억 원이 증가한 4.2%가 증가했습니다. 증가 원인은 과세 표준액 상승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정확한 구호시서 송달을 위해 고액 납세자의 보이서 도달 여부 확인과 납부를 독려하고 반성분 고지서 원인 분석 후 신속 정확한 고지서 재송달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전자광고판, 종로 ITV,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동주민센터, 관내 금융기관, 지하철 역사, 공동주택관리사무실에 포스터를 배부했습니다. 납세자 편의 시책을 위해서 납세 상담을 위한 평일 연장 근무를 8시까지 실시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동장님께서는 재산서 고의서 재발급 시 신속하게 발급해 주시고 각종 진단체 회의 시에 재산세 납기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7월 구민 정보화 교육 실시와 관련 홍보전사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와 급변하는 IT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55세 이상 구민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왕초부터 자격증 취득반에 이르기까지 8개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으로는 80회에 거쳐 약 2,4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 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는 정부화 교육은 신청자 248명을 대상으로 희망 가정에 따라 반별 25명에서 35명까지 8개 반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구정 정부화 교육 심화 과정 개설 검토 관련 구체적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교육 수료자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 대다수가 복습반과 심화반 그리고 일부가 자격증 취득반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복습반과 심화반은 격월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 중에는 지금 복습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장기 교육이 필요한 자격증 취득반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각 2개월씩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폰 활용 등 희망자가 많은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을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전입 주민을 위한 동네 골목길 탐방 지원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종로구의 주민은 전입원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해설사가 문화와 역사의 이야기를 삼아 숨어있는 골목길을 안내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대상은 종로구 전입 신고 세대 중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최근 5개월 동안 동별 전입 현황을 보면 약 5,900세대로 1,8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월 평균 2,167명입니다. 동별로 전입 현황이 다르고 월별로 다른 점을 감안하여 종주민센터에서 계획하는 인원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내용은 참고란 골목길 관광 개설 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요. 기존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해설사 활동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실정에 맞게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 운영 일정과 모집 인원 등을 계획하셔서 관광체육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사람을 엮고 동네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줌으로써 전입자들의 지역사회 적응뿐 아니라 종로구 애착을 형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 조사에 관하여 사회복지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 시설로는 강원도 철원에 소재한 문해 은혜 장애인 요양원과 숭인동에 소재한 덕유린 단기 거주시설입니다. 21개 자치구 56개 조사 시설 중 우리구 시설은 3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7월 13일에서 9월 30일 중 기간 중 3일이 되겠으며 보건복지부 인권실태조사 전문 면담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민간 전문 면담원과 공무원이 조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시설 운영 및 환경조사, 종사자 설문조사, 거주인 면담 등으로 이루어지며 단순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인권 침해 의심 사항이 확인될 시 시도 전담팀의 심층 조사 의뢰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정과에서는 폐기물 바르게 배출하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추진 기간은 7월 1일부터 정착할 때까지 지속하겠습니다. 홍보 방법은 길거리 관상회나 타운 미팅을 시도하겠습니다. 안내문은 반드시 1대1 대면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홍보사항입니다. 종량제 봉투 새우 배출하기, 배출 시간 준수, 우리집 쓰레기는 우리집 앞에 내놓기, 계량통은 꼭 묶어서 내놓기 등입니다. 위반자는 제도와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각종 회의 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재난오염 시설물 보수공원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D등급으로 지정된 구기동 100-48번 지소재 청운맹전 원곡에 대하여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강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2월 서울시 재난방지 생활안전 개선사업에 참여하여 공사비 4,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동안 정밀 시공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실시하고 현재는 작년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SQ 엔지니어링사와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 발주하여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완료 후 안전 등급 조정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행천성광마을 현장 시장실 운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림은 456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에 대해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림은 456 정비예정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관련 법령에 적합하기에 정비예정구역 해제 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림은 456 정비예정구역은 2003년 11월에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었고 2005년 2월에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에 도림은 456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이 들어왔고 6월 29일에 서울시에 해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요건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충족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정은 이달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다음 달에 해제 결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암동 백석동 2길 도로정비 추진에 대해 도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부암동 백석동 2길 인왕산길 군부대에서 게스트하우스까지이며 규모는 연장 390m, 폭 5m입니다. 주요 정비 내용은 일부 구간 도로 인접, 요의부지를 활용하여 도로폭을 1m 정도 확장하고 노면 상태가 불량한 콘크리트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회전이 불편한 백사실 계곡 입구 상거리 모퉁이를 개선하여 차량 회전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까지 현장 조사와 설계를 하고 모퉁이 정비에 지장이 되는 한전주 통신주를 이설하는 곳으로 한전, KT와 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착수하여 석축공사, 오차도 경제석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지장주 이설과 모퉁이 정비를 끝내고 8월까지 정비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근 부지를 주가 매입하여 주차장 면수를 늘리고 입체식으로 변경하여 주차 공간 확보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 순임동 471번지의 구필지에 부지 추가 매입으로 84평방미터가 늘어나게 되며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 입체식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 면수는 11면이 늘어나 주차장 완공 후 대략 72면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구비와 시비 각 50%로 약 68억 200만 원으로 부지 매입비와 건설비에 소요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올 10월 중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완료하여 11월 중 주차장 공사에 착수, 내년 10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이번 주차장 확장 건설로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을 다소나마 확보하게 되어 주차난 해소로 주민 불편을 최소하고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살기 좋은 종로 건설에 더욱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찾아가는 생명존중학교 운영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학생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함께 고민하여 해결해줌으로써 청소년의 자살률을 낮추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7월 8일부터 청운중학교 등 3개교를 찾아가 생명존중 교육을 하게 되며 7월 15일에는 중앙중학교에서 또래 상담과 자살 예방 지킴이 양성 교육과 고위험군 선별 검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대 부설 여중 등 5개교에서는 정서 행동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심리 치료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처음으로 자살 예방 뮤지컬 공연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자살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7월 26일 오후 2시에 광화문 아트홀에서 청소년과 학부모 300여 명을 모시고 경기 도립극단이 진행하는 뮤지컬 4번 출구 공연을 개최하여 생명 존중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와 교육지원과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운여자 동장입니다. 주민센터도 살아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어요 주제로 우리 마을과 관련된 그림과 사진을 제작하여 전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마을과 관련된 그림 사진 원본을 촬영 인화하여 마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민센터 강당과 계단의 게시, 주제로는 땅속의 우리마을, 자문로 도로 확장공사로 매몰된 신교, 자수군교, 금천교 사진을 겸재정선 작품 속에 우리 마을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들, 인왕제식도를 필두로 한 한 시대를 풍미한 화가들의 그린 인왕산 그림들, 장동 팔경첩에 나타난 우리 마을의 8곳의 아름다운 필치들을 모아서 전시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예산 2천만 원 사업에 선정되어 어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역사의식 고취와 자긍심을 높이고 학생들에게는 역사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청 동장입니다. 삼청로 여름철 꽃길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동네, 걷고 싶은 동네를 만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6일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회원, 직원이 함께 모여 봄에 심었던 시들어버린 봄꽃을 제거하고 화단 화분에 여름꽃 식재를 하였습니다. 꽃 식재는 동주민센터에 대형 화분 13개의 라벤더 펜지를 국무총리 공관 앞 광장과 삼청로 뒷골목에 있는 대형 화분 15개의 미니 해바라기 펜지를 새로 심었습니다. 앞으로 수시 순찰을 통해 훼손 분실된 꽃묘를 추가 식재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바뀌는 계절에 맞는 꽃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미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화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주거 취약 가구를 방문을 해서 주거 환경 실태를 조사를 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7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3주간 홀몸 어르신 가구 42가구를 비롯한 83가구에 대해서 동복지위원, 통장 직원들로 점검반을 구성을 해서 취약가구에 대해서 누수 여부, 그리고 도배, 장판, 방충망 정비, 냉방기 보유 확인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사항, 그리고 화재 위험 유서 확인 사항에 대해서 통장, 직문단체, 자원봉사단체 협조를 얻어서 선풍기 모터 미세먼지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종로지역 재활센터 협조로 우수관 및 배수시설 점검, 그리고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연계로 도배, 장판, 방충망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름철 식품 안전 및 건강 지원 사항입니다. 분여회원 협조로 건강 음료 전달과 냉장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1팀 1동 후원 물품으로 여름용 속옷을 지원하고 보건소 방역 물품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방기 미보유 세대는 조사를 해서 선풍기 등을 지원토록 하겠고요. 그리고 향후 주 1회 유선을 통한 안부 확인, 그리고 월 1회 이상 방문해서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통장과 연계를 해서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고 도배, 장판, 방충망 교체 대상자는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 대상자로 연계를 해서 주거 취약계층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잔치와 나눔 행사에 대하여 숭인일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숭인일동 효행본부 주관 초복을 맞아 경로잔치 행사를 2016년 7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11시 30분부터 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약 200여 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축하 공연과 점심을 대접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동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2016년 7월 6일 5층 강당에서 관내 30여 명의 홀몸 어르신과 경로당에 물김치 3kg 28통, 5kg 4통을 담아 나눔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른을 공경하는 효문화 실천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부총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광지역과에서 전입 주민들 그 동네 골목길 탐방 지원이라는 사업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 사업은 과거에도 시작됐는데 유야무야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늘 그렇지만 어떤 사업들이 성공을 하려면 참여하는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수행이 되면 주민들의 우리 그 구에 전입 와서 정착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정 참여 또 구정 홍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동장님들하고 사전에 면밀히 협의를 해서 가급적 수요자 맞춤형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7, 8월 혹서기에는 조금 더워서 좀 피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도 좀 드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그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자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상부기관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시와 협동으로 합니다. 협동으로 하죠? 그럼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이 꽤 많은데 이 2개 시설만 아마 선정이 된 것 같아요. 2개 시설 시 또는 전문기관 협조해서 잘 하시고 차제 그 다른 시설들도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 계획도 좀 세워서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고는 안 해주시고 서면으로 낸 자료 중에 우리 감사 담당관실에서 근무진의 출장 여비 점검, 그다음에 하계 휴가철 공직기강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최근에 그 일부 시민단체에서 우리 뭐 출장 여비 부분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를 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또 다른 지방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사실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늘 이게 꺼림칙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그 회의 자료의 내용들 보면 직원들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공감해야 될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우리 그 인트라넷에 아마 그 게재를 해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필요하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또 동장님들이 필요하면 전달 교육을 좀 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반기 인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사전에 준비하고 인수인계를 잘 한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늘 아쉽고 또 그 업무를 새로 맡은 담당자 입장에서 늘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휴가철이 곧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업무 파악이 안 되고 바로 이게 이제 휴가철 뭐 갔다 오고 하면 보이지 않게 많은 업무 공백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죠. 기획예산과에서 뭐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 사항들을 점검하고 또 독려하고 필요하면 보고회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말 연말 결산할 때
올해 계획된 사업이 충분히 계획대로 이행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도 우리 행사는 계속되는데 행사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도록 특히 무더위 속에서 행사할 때 항상 여러모를 잘 생각해서 행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폭우가 예상되는 이런 시기에 또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특히나 주민 안전에 미리 대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리 지금 요즘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종로구에서는 요새 일이 아니라 꽤나 오래된 얘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 이제 문제와 사회 문제화 되기까지는 안 했는데 바로 우리 주민들에게는 또 큰 부담이었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게 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가 재생되면서 또 새롭게 생기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전부 그것이 나쁜 현상이라고만 볼 수는 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시각에서는 도시가 고급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요즘 분위기로서는 지금 제가 한 얘기는 별로 사용하지 않죠. 그보다도 더 주민 피해가 크다. 그리고 주민 생활이 불편해진다. 그리고 상인들이 어려워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있죠. 그에 대해서 바로 우리 긍정적인 부분도 조금 있지만 또 긍정적인 부분을 절대 부정할 수도 없지만 이 부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건가, 이게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바로 우리 인사동이나 북촌이나 또 세종마을 같은데 우리 전통 업종이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바로 우리 문화를 훼손하는 또 이런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고 또 우리 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또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상인 보호도 해야 되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업종이 함께 공동으로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 최소한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부서가 다 있겠습니다만은 해당 부서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보시고 또 그런 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